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 결과를 옹호하며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까지 합병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푸틴 발언과 미국 지표 호조 등으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88.97포인트 0.5% 오른 16,336.19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13.42포인트 0.72% 상승한 1,872.25로 맞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53.36포인트 1.25% 오른 4,333.3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한파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해 향후 주택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90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수정치인 90만 9천 건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 91만 건에도 다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미래 주택 경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축 허가 건수는 지난달 전월보다 7.7% 상승한 10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이며 2009년 중반 이후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식품 가격은 0.4% 올라 지난 2011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에너지 가격은 0.5%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대비로 근원 CPI는 1.6% 상승해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56%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0.6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깍 40 지수 역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독일의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 연속 내렸습니다. 독일 민간연구소 GW는 3월 투자자 경기 신뢰지수가 46.6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5.7과 전망치 51을 모두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7년 내 최고치인 62까지 상승한 뒤 1월에 0.3포인트, 2월에 6포인트 떨어진 데 뒤이은 것으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크림반도 이외의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밝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결국 안도렐리가 추가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푸틴이 그대로 해준 결과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미국에선 주택 지표까지 좋게 나오며 힘을 실어줬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는 석 달째 감소에 아쉬움을 더했지만 미래의 경기를 보여준다는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FOMC 회의 첫날이었죠. 이틀 동안 열리고 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첫날 회의가 이제 막 시작이어서 거래량은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꽤 괜찮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중가 기준 지난 7일에 찍었던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어서 이틀간의 반등 이후에 주가의 현 주소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전날까지 우리 증시도 이번 주 들어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종가상 1940선을 회복한 코스피, 외국인들의 7일째 팔자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방어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 결과였습니다. 걱정했던 코스닥까지 전일 1%가량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540선을 하루 만에 되찾았었는데요. 사이테마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들 가운데 특별히 카지노주가 독보적으로 급등한 것도 이슈를 뿌렸던 하루였다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날아들기 하루 전이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악정구토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1차 반등치로 잡아주셨던 지수에 어제 거의 도달을 일단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선물도 254까지 갔었고 코스피 현물도 1946선까지 터치했고 종가상도 40선을 일단 회복했는데 이번 주 변곡점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신 D-Day가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코스닥은 어제 또 급반등에 살아났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투자자들의 현금화를 지체시키지 않나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목표에 설정했던 1950포인트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침부터 1950포인트 위에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오늘 현금화에 주력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가 이제 61이평하고 모든 이평에 수렴해 있는 자리입니다. 수렴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현금화에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61% 저항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한 열 동안 61평 자체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하기 때문에 61평 급락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61평 위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61평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현금화에 이제 주력을 한번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1평을 보통 오늘 또 잠시 관통할 것 같은데요. 관통할 때 심리도 자체가 과열 진입으로 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열 진입 들어가든지 아니면 침체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심리도 자체가 다시 꺾인다는 모양은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가더라도 힘이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일목균형표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가장 큰 선행 스팬트의 구름 변곡이 나왔습니다. 그 선행 스팬트의 변곡이 구름이 나왔는데 오늘 또는 내일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선행 스팬트가 꺾이는 날이었거든요. 꺾인 날인데 이제 전환선이 내일부터 떨어집니다. 전환선이 내일부터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를 늦어도 이번 주 전에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홍역을 한번 오늘부터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합니다. 상대의 괴로움 제가 볼 때 크림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별게 아닌데 미국이 보면 경기 지수가 실제로 보면요. 그때 일일 일비하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다우존스 종합지수하고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6%의 상승,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종합주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수익이 났습니다. 3개월 이제 수익이 과연 왜 이런 게 났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나쁜가 이런 게 볼 때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제가 과거의 이야기죠. 같을 때 더 이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와 미국 지수가 이제 이격이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은 이격이 워낙 벌어진 상태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는 저는 지금 하지 쪽을 보고 있는데 하지 이후에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에서 강세 보이는데 그 강세 보이기 전에 여러분을 혼낼 가능성이 높다. 그 혼낸다는 것은 선물과 현물 그리고 공포를 한번 꼭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보면 나스닥 지수가 15포인트 수익이고 코스닥이 2.6포인트 수익인데요. 이 수익률보다는 다우존스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 이 부분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연 종합주가 지수가 다우존스에 비해서 왜 수익이 안 나느냐? 그거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16.6%의 수익이 났는데 우리나라 전기전자는 마이너스 거의 한 5% 수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이번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 전기전자 주식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
보통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갈 때 미국 지수에 비해서 미국의 같은 업종에 비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서 이익이 큰 종목일수록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서서 이제 1등 주식을 중에도 전기전자 주식, 최근에 전기전자 주식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너무 공포 때문에 전기전자 주식으로 안전한 주식을 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전기전자 주식을 수익을 안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뜰 종목들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전기전자 주식이 제일만 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부품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0일평에 도전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61일평 자체가 여러분 거의 제가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급락 나온 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는 그 안정적인 모양이지만 그 안정적인 모양 자체의 매물대가 1960포인트에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1950포인트에서 한번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간 6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는 마지막 끝살입니다. 마지막에 해 뜨기 전에 어두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에서 꼭 여러분에게 상승의 동참을 안 시키기 위해서 꼭 장대 연봉을 줍니다. 과거처럼 선물 옵션이 우리 그 개인들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개인들이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저질렀는데 3월에 저질렀는데 4월에 또 저지르고 있어요. 풋옵션 매수에 콜옵션 매도, 선물 매도. 이 말은 뭡니까? 전부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하방 쪽 보자마자 지금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매도 부분만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주가가 예상외로 아침에 떴다가 제가 볼 때는 밀릴 걸로 음봉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음봉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몰 옵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스몰 옵션도 왕창 투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떨어질 때 그때 하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전환선과 기준선이 합평 자리에 통합 자리에서 푸른 변곡이 붉은 푸른 변곡이 전환선의 상승으로 변형하는 게 아니고 선환습대 2의 변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위적이다. 인위적일 때 꼭 부작용이 많이 나는 그런 거. 이 앞쪽에서도 구름 변곡 때 부작용이 엄청났는데 저 말 안 듣고 들어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을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지수가 2975포인트 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개인들이 거의 6천억 정도의 옵션에서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지금 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더 갈 것 같지만 가더라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기준선 매매를 해라. 기준선 멀리 떨어졌을 때 풋, 멀리 떨어졌을 때 콜. 어쨌든 제가 기준선 저점에서 사가지고 기준선 꼭대기에 팔라는 게 아니고 기준선 가까이서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안타를 쳐야지 뭐 지금 휘두른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매매를 하이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기준선 매매를 하이나 로에서 반대 액션을 취해서 기준선에서 정리하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보시면요. 선물 지금 평균 가격이 오늘 다일 것 같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 현재 255달인데요. 선물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이로 방금 주식 매수와 같은 하이로 매수를 해나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콜 걸어할 때 또 푹 걸었어요. 당황했어요 진짜. 참 미치겠어요. 이게 왜 이럽니까? 푹 걸면 어떡합니까? 참 내가 뭐 속 탑니다. 목도 말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에서 선물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품만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올라가는데 푸마 내 콜사라캔데 푸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센시즌 여러분이 아니고
아우방송이나 검은토마다 시청자들이 아닌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부디 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두시고요. 주식은 그러면 8월학기인데 선물은 뭐냐? 선물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평균 가격 게임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아직까지 콜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피보 자체가 오늘 1955포인트에서 저항이 있는데 주피보의 그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선물은 보유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주식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네이버를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30만 원 이하는 아주 좋은 가격대다. 오늘도 130만 원 이하는 좋은 가격대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네이버는 80만 원의 적정 가격이다 하고 계속 빠지는데 네이버도 지금 주가의 그 주식이 이제 상승성 때문에 지수 그거에 비해서 지수 관련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네이버 80몇만 원 이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특히 여러분에게 시그마 차트를 볼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의 여력이 있으나 굉장히 인위적으로 개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네이버의 고시킴에 당하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보시면요. 여러분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빠질 것 같은데 오르고 오를 것 같으면 빠지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면 분명히 A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그 1파에서 저점 1파에서 B에서 저는 C로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게 C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번일 가능성이 높다. 그 3번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선행 스펜 2자를 움직일 때까지거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선행 스펜 2 움직일 때까지는 행보 국면을 계속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3개월 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코너로 몰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꼭 또 같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풀배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선물 특히 갖고 있는 분들 마이너스 나신 분들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하면은 단기 꼭지 와서 여러분 샀던 가격 우리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선물이 251 이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저점에서 고기들이 여기가 선물 여러분 매도 친자리거든요. 과연 이까지 내려갈 것이냐 볼 때 그까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전에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시킨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단 우리 센시티에 여러분 저점에 잡아가지고 오늘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고점에 배도하시고 제가 1900포인트 아래에서 1975에서 60 이상은 분명히 매도 치라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점 매수하신 거 수익이 충분히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가더라도 정리하시고 꼭지 안 팔고 목에서 파는 현명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 여러분 편입니다. 청성촌놈 시장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이미 1950선을 보여줄 것 같은데 반드시 현금화하라고 하셨습니다. 60일 이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20포인트 이상 반락할 가능성이 일목균형표상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셨는데요. IT 관련 주식은 대세가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홀딩하면서 지키자라는 전략과 더불어 현물은 현금화 시키더라도 선물 쪽에서는 콜 마인드를 끝까지 가지고 가자라고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드컬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도 사인 수익 실현하자 내시기가 무섭게 어제 정몽준 인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팔자 사인이 아주
국제 적소에 잘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가스관 관련주가 좀 며칠 조용하더니만 다시금 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관련주들 먼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매도 타이밍.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가 반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61선 근방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61선이 우하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구간을 갭으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쳐서 저항 이평선들을 끌어내릴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세계 증시에서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객상추 출발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일단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했었던 종목들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이동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주 섹터를 최근 3거래일 동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섹터 쪽으로는 건설이나 철강, 자동차 쪽 섹터 골고루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지면서 동반 상승했던 상황이 나와주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수 움직임이겠죠. 일단 오늘 정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지수를 현재 이끄는 섹터들 골고루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61선을 저항을 받고 부딪히면서 밀리면은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실 때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61선 돌파 여부를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전목중 섹터들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면서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엔텍이나 현대통신, 한국내화 정도 이 정도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실현 관점에서 1차적으로 보면서 그 이후에 고도저수, 그러니까 지속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니까 테마주들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자금들의 이동, 그러니까 장이 조금 꺾이는 듯하면 테마주들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한 원리고 지금 장이 상승을 하니까 조금은 꺾이면서 대형주나 중소형주들 쪽으로 내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이 일단은 시장 상황의 그런 포인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치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4월 중순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선이 전국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정을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치 인맥주 관련해서 뭐 김황식 관련주들도 그렇고 박원순 관련주도 그렇고 뭐 정몽준 의원 관련주들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정책 관련 이슈로 돈이 좀 몰리고 있죠. 최근에 용산 개발에 대한 재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뭐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몽준 의원이 대신도 관련해서 지하차도 추진한다라는 뉴스성 재료로 인해서 뭐 특수건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정치 테마 쪽은 인맥주에서 정체주 쪽으로 살짝 이동했다는 점.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인맥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셨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당선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일단 살펴보면 그제 코엔텍이 상한가 근방까지 상승했을 때 어떤 뉴스가 좀 나와주었냐면요. 현재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몽준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섹터가 좀 포착이 되었는데 가스관 관련주들 이 지속적으로 이 가스관 관련주들 말고도 철도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고 좀 제로 노출 시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가스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윗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스관 관련주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온 날 고점이 이 윗꼬리였는데 이 윗꼬리를 현재 돌파를 하냐
이 돌파를 하냐, 1,500원 부분,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냐, 그리고 121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도가 이 기술적인 패턴이 잡혔을 때 121선을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러시아 경제협력당 대표단이 북한 방북에 대한 그런 재료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홀딩하면서 그때까지 상승폭을 체크하고 매도 관점으로 보던 상승에 정말 이야기가 잘 돼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오버슈팅 한 번은 쭉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5가지 종목 일단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레드로버라든지 뭐 AP 시스템,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윙스테크넷, 원익 IPS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옆으로 지속적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레드로버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캐릭터 사업에 대한 어린 날의 수혜,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넛잡의 수혜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패턴에서의 어제의 양봉의 움직임, 이제는 거의 상방으로 틀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 레드로버는 일단은 8,000원 이상권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트에 두고 관심권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연속적인 바닥권에서 흐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실적 오전이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항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기간 조정으로 5주봉선을 이끌어 내리면서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서히 디스플레이텍도 큰 그림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이 종목도 8,000원 이상권의 흐름 체크해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하고 AP 시스템 이 정도인데,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랑 AP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쓰리바닥을 지지하면서 어제 일단은 2%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상당한 저항들을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 AP 시스템이 9,000원대부터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그 물량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쓰리바닥을 지지하고 상승했다는 점 포인트로 잡으셔서 단기 기술적 반등 일단은 9,400원까지의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윙스테크넷인데, 이 윙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로 편집이 되면서 돼 있는 섹터인데,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을 보면 61선 돌파를 좀 현재 시도를 해주고 있죠. 61선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나오면서 하락을 유도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동시순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거꾸로 대량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손절가 전저점이죠. 14,200원 정도 짧게 잡고 61선 돌파 체크하면서 16,000원 부분까지 상승폭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정리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은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라시면서 인물에서 정책으로 매기가 살짝 이동하는 현 주소를 짚어주셨고요. 또 한 가지 가스관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생긴 윗꼬리 돌파 여부를 역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상한가 이상 종목 5선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올라서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괜찮게 나온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역시 완화된 덕분이었는데, 옐런이 처음 주재하는 FOMC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옐런이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관망세는 짙겠으나 소폭의 추가 반등을 무색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